김누리 나무위키 3.4 1.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의 미국에 대한 비판. 김누리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미국의 민낯이 까발려졌다고 혹평하였다.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고 또 그만큼 자본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소위 자본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고 9,200만 명이 넘게 감염되었다. 미국 인구 약 3억 2천만 명. 반면에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독일의 경우 인구 8천만 명 중에서 사망자는 15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즉 주요 경제 선진국 중에서 자본주의만을 강조할수록 코로나19 위기에 가장 취약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던 2020년 미국에서는 3천만 명 넘는 사람이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오바마 케어 이후에도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있던 것이다. 반면 독일은 코로나19 위기 한참 전부터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지역 남부, 중서부 등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자체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심지어 대유행이 심각하던 시기도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 착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것은 미국의 극단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치 마이너스 사회 문화도 한몫한다. 자본주의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를 사회 공동체의 안전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미국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 한 예시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중에서 흑인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미국에서 흑인들은 양극화된 경제의 하층에 많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에 대처하기 힘든 직업 단순 노동직 등에 종사하고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잘 발달시켰지만 사회보장망은 부실했던 미국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이유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이 단순히 인종 구성이나 인구수에서 미국보다 덜 크고 덜 다양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쉽다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백인 비율이 높은 미국주들에서는 통제가 쉬웠을까? 이는 인종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독일보다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더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는 딥스테이트의 음모이고 백신에는 악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 음모론자들이 공화당이라는 주류 정당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그러한 극우주의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예외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자유의 일시적 제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더 수월했다. 4. 비판 4.1 객관성. 김누리 교수가 교육이나 자본주의 비판 등을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독일 문학 전공자이지 사회학이나 교육학, 경제학 등의 전공자가 아니다. 해당 나라의 문학이 그 시대의 철학이나 기조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해당 학계에 몸담고 활동하거나 정책을 펼치는 사람에 비해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다. 상술했듯 김누리는 문학 박사이며 해당 경력과 권위를 입증했을지는 몰라도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는 않았다. 해당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에 종사한 연수가 길면 인정할 수 있지만 김누리는 실무와는 무관한 데다 해당 실무에 대한 경력도 없다. 즉 그릇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통해 사람들을 호도하는 곡하가세이자 지적 스노비즘의 모습을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국문학자인 정병설이 사학자인 이덕희를 논파한 것은 어디까지나 연구하던 국문학 자료를 사료로 제시하고 논파해갔기에 가능했다. 그 누구라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전형적인 학계에서 통하는 입증 과정을 거쳤다면 권위를 인정받고 해당 주장에 의미를 갖지만 아무런 선거 없이 권위를 내세워 장광설을 떠들면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자연과학의 영역과 사회과학의 영역은 기반 자체가 다르다. 사회과학 내에서 정치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과 문화의 영역 등은 엄연히 구분된다. 또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이며 자본주의는 경제체제로 엄연히 구분된다. 대다수의 일이나 현상이 단순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한 가지 관점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나 어디까지나 고유의 영역을 존중할 때에야 현상 해석의 의미가 있다. 특히나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한정된 조건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하여 정밀도가 높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는 않다. 이러한 점에서 현상 해석에서는 전문 지식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관점 못지않게 신중함이 요구된다. 후술할 코로나19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성공회대 조효재 교수 등 사회과학적 분석을 하고 학술적인 결과를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특성상 제시한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와 괴를 같이 한다 한들 주장이 틀렸다는 문제에 앞서 대중 앞에서 교수, 타이틀 외에 해당 분야의 학위나 논문 등 자신이 이룩한 다른 것을 들고 해당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4.2 교육 현실 외면 의혹.
김누리가 자주 주장하는 교육 문제에서 김누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분명히 존재한다. 엄연히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교수로서 대학 입시 문제에서 입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스승이자 선배로서 재학생들이나 이미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충분히 있다. 교육 문제가 국민의 4대 의무라는 점에서도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다 교육학 자체가 여러 학문이 포괄적으로 겹친 응용학문이니 심리학, 공학, 철학, 사회학, 경영학, 행정학 등의 교육이라는 앞글자를 붙인 과목을 교육학과 학생들이 배우기 때문에 타 전공에 대한 접근폭 역시 넓은 편이기는 하나 김누리는 교육학 그 자체는 물론 사회과학 전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 교육학 고유의 영역은 엄연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분야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접근이 쉽다고 비전공자가 멋대로 교육 정책에 손을 댄 결과 이해찬 세대 등 온갖 문제가 심화되기도 한 만큼 비전공자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김누리는 무시하고 있다. 또 저서나 강연 등에서 구체적인 답을 냈다 한들 검토와 시범시행, 정책 적용 및 평가 등은 어디까지나 교육 전문가들의 신중한 검증을 거쳐야 의미가 있다. 독일 만능주의 또한 문제이다. 김누리가 독일 유학을 통해 브레멘 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를 취득했다고는 하나 대중으로부터의 공감과 지지와는 별개로 관찰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가 유학 생활을 통해 체험한 대학원 과정과 대학에서의 교육 현장, 즉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은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다. 독일은 초등학생 나이대에 본인의 대학 진학 및 진로가 사실상 결정되는 등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와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인생 진로를 거의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독일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이런 방구도 없는 채 독일의 교육 시스템 중 일부를 똑대어와 본인의 미디어 노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교육 정책이 만 16세의 일반계 실업계문 이과를 구분해버린다고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독일은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인 만 10세의 일반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진학이 판가름 나버린다. 그러므로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라 말하는 것과는 무색하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시태그 해당 기사에서는 2000년 과거 PISA 학력평가를 빗대어 독일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2018년 PISA 평가에서 독일은 우수그룹에 속한다. 그리고 김누리 교수가 방송에서 경쟁적인 PISA는 독일 가치관이랑은 맞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또 해당 기사에서 PISA를 빗대어 독일을 교육으로 비판하지만 독일은 유럽에서 최고 선진국이며 1인당 세계 수출액도 상위권이며 노벨상도 세계 탑급의 나라이다. 대표적인 예로 TVN 미래수업에서는 독일은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대학생 선발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시태그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거마인 HOCHSCHULREIFE를 갖추어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진학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일부 입학정원 제한 학과의 경우에도 각 대학은 아비투어 성적으로 20%, 대기기간을 고려하여 20%를 모집하고 이후 나머지 60%의 학생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자격을 측정하는 장치는 있다. 해시태그 4.3 자본주의 비판의 타당성. 그의 주장인 자본주의는 만학의 근원이다를 제시하기에도 그 주장을 수용하기에도 여러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코로나를 인문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싶었던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인문학으로만 모든 현상을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19 피해의 원인이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다. 김누리가 주장한 것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고 또 그만큼 자본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이 감염되었다. 3. 미국은 자본주의 신봉국가다. 4. 자본주의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가장 취약했으므로 자본주의는 틀렸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형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태학을 비롯한 생물학 등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이며 교류나 정책, 역학 등을 통한 사회과학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와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한다. 먼저 생태학 및 진화를 위시한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생물 자체는 원래부터 적응과 진화를 계속해오면서 자기 유전자를 후대로 계속 이어왔으며 바이러스가 생물로 구분되지는 않아도 기생이라는 형태로 다른 생물종에게 붙어서 그렇게 적응과 진화를 해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체는 예전부터 감기라는 이름으로 가끔 넘어왔지만 파급력이 크지 않았을 뿐이었다. 또한 진화는 방향성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으며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의 발생 역시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접촉의 기회가 증가할수록 변이 및 전파의 확률을 높인다고 말할 뿐이다. 자연을 파괴하는 목적이 경제발전이 주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자본주의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자연 속의 바이러스 전파를 환경 파괴라고 생각하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가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비약이다.
박쥐 등의 야생동물을 섭식해온 중국인들의 식문화는 자본주의가 대두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보기에는 생태군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에는 마이너한 문화이다. 어디까지나 그 지역 한정으로 포식 마이너스 피식의 관계로 이어진 생태계의 한 현장일 뿐이며 오래도록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을 뿐이다. 박쥐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팔아서 사먹는 것을 자본주의와 경제발전이라고 하기에도 역시 규모가 작다. 코로나19의 비판에서 그는 사회적인 안전망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사회적인 안전망과 자본주의 사이에 무슨 관련성은 없다. 깊은 고찰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일단 인구수가 많은 미국과 적은 독일 통제 가능. 행정력이나 정책과 문화의 차이를 단순히 인구비를 맞추는 동일선상에서 둘 수는 없다. 또 자유의 가치가 매우 강하며 다인종으로 구성되며 다문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비교적 아리아인이 높은 비율로 구성된 독일의 문화나 국가의 분위기를 동일선상으로 둘 수는 없다. 그리고 단순히 자본주의가 사회 안전망과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김누리의 주장에 따라버리면 북한 등의 자본주의를 전면 수용하고 있지 않은 나라의 코로나 피해는 설명할 수 없다. 아무리 교집합이 있다 한들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정치체제이며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이다. 사회복지와 문화와 정책의 문제를 단순한 사상이나 체제로 엮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자본의 규모가 적은 북한이나 제3세계 등에서도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쾌적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서 과학 및 기술은 물론 사회 및 문화 전 분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투입은 자본주의의 대두 이전에도 늘 있어 왔다.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고 환경오염의 문제에 관심을 돌리면서 주변 환경 개선으로 그 다음 환경 유지로 그리고 나아가 저공해로 흘러가면서 많은 자본의 투입의 결과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조림산업,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그럼에도 자본주의를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환경오염의 만악의 근원이라면 환경보전의 효과를 액수로 환산하면서 결국 환경보전은 장기적으로 이익이다라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환경보전은 돈이 된다가 되기 때문. 환경오염은 기술 발전에 따라 개선 가능한 문제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라 볼 수 없다. 4.4. 그 외의 비판. 여러 분야를 망라한다지만 그의 강연을 보면 결국 그의 주장은 국가의 역할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미 사회과학 측에서는 이미 기존의 용어와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라이피즘이라고 새로이 명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논리적 모순점이 있음을 재반박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성긍정 자체도 결국 남녀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에 성적 대상화를 집어넣는 것은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모순의 해결을 위하여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끌고 온 후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이 있음을 주장하는 식으로 성긍정과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개념의 조화를 꾀하나 이는 결국 범죄라는 개연적 현상으로 논리필연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오류일 뿐이다. 성적 대상화라는 개념 자체와 성긍정은 결국 이율배반적인 개념에 가깝다.